왕소군 200. 이 왕소군이란 인물은 전한시대 원제의 후궁입니다. 이름은 장이고 소군은 그의 자입니다. 그래서 왕장이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왕소군 그 자체는 어떤 인물의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흔히 그 작품에서는 악구 공명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왕소군에 대한 어떤 일화가 있는데, 그것은 서경잡기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경잡기에 의하면은 한나라 원제가 이 원제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후궁이 워낙 많아서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어서 화공, 궁중의 화공에게 그 하나하나의 초상화를 그려오게 하여서 그 그림을 보고 마음에 맞는 후궁을 그때그때 불러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 모든 후궁들이 너나 없이 그 화공에게 뇌물을 주고는 참 많은 뇌물을 주고, 어떤 사람 모든 폐물을 다 팔고 해서 그 천자의 그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받아보기 위한 그 노력이 되겠죠. 많은 뇌물을 주고 그 화공에게 자기 모습을 잘 그려달라고 그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소군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왕소군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흉노의 사신이 당나라가 아니라 이때는 이제 한나라 문제죠. 한나라도 서울이 이제 장안입니다. 장안에 들어와서 그 원제를 아련하고 자기 왕의 시녀로 삼을 미인을 한 사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원제가 후궁들의 초상화를 쭉 보고는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못생기게 돼 보이는 그 왕소군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떠나보낼 임시가 돼서 불러다가 그 왕소군의 모습을 보니까 후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고 아주 잘생겼다 이거죠. 미인이고, 거기다가 서로 대화를 나눠보니까 대화도 아주 재치있게 또 잘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 움직이고 걸어가고 하는 그 행동거지가 너무나 그 우아하고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참 아깝기 한량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명단이 결정된 뒤였고, 그리고 또 외국과의 사신과 약속한 그 신의를 어기는 것이 아무래도 곤란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결국 다른 사람을 바꾸지 않고 그냥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나중에 그 원인을 한번 따져봤다 그러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 모연수라는 그 화공의 책임자가 있는데, 화공들이 한 5명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모연수라는 사람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후궁들의 뇌물을 많이 챙겼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화공들을, 거기에 관련된 화공을 전부 사형에 왕소군은 뛰어난 재색을 겸비하였으면서도 양심을 팔지 않고 올갑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이영만리 흉노적의 주장 호하냐 주장 호하냐의 시녀가 되어서 그곳에서 일생을 보낸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인들의 시상을 자극하는 훌륭한 소재가 되어 많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백이 지은 이 작품이 가장 우수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진나라 문제 사마소 이름을 피해서 나중에 명비라 부르기도 하죠. 원래 이 소근을 소하고 이 소자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소자의 밝은 소자 의미인 명자, 명자로 바꿔서 명비라 또는 명분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비는 이런 글자로 쓰죠. 명비. 그리고 나중에 또 명비곡이라 해가지고 악부 공명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작자인 이백은 이름이 백이고 이 백이고 자는 태백입니다. 임신했을 때 자기 어머니가 그 장경성의 별, 곧 태백성이 품 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이 태백을 낳았다고 해서 이름을 백이라고 하고 자를 태백이라 했다고 합니다. 이 두보와 함께 이 시인의 종작이라 이런 칭호를 받습니다. 원래 호방한 기풍을 지녀서 그의 대선배 하지장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태백과는 42년 연상이죠. 역시 하지장도 시인입니다. 이 하지장에 의해서 크게 인정을 받고 참 이태백은 인간 세상이 귀양온 한 천상의 신선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적선이라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귀양온 신성이다. 천상의 신성인데 벌을 받고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그런 신성이다. 이런 의미죠. 두보와 쌍벽을 이루는 이제 그런 인물로서 두보보다는 한 11세 연상이고 62세 때 죽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입성에서 잎사귀 엽자 운자를 사용했습니다. 협자와 첩자가 여부운에 속에 있죠. 소근 불오간하야 상마제홍엽이라 금일 한국인이요 명조 호지첩이라. 여기서 토를 금조 한국인이나 명조 호지첩이라 해도 관계없습니다. 병렬형으로 하면은 금조 한국인이요 명조 호지첩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불은 털다, 무엇을 먼지 같은 걸 털다, 또 스쳐 지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먼지를 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오가는 옥으로 장식한 말안장 또는 이 말안장 그 자체를 하얀 백옥을 잘 깎아서 만든 재질이 옥으로 된 안장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통은 무슨 말안장을 그 무거운 옥으로 이렇게 만들었겠느냐 이런 의심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옥을 장식한 옥으로 꾸민 안장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백옥을 깎아서 얇게 깎아가지고 만든 안장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진귀한 안장이라고 봐야겠죠. 상마제 홍협이라 협자는 뺨협, 그래 얼굴에 돌, 뺨을 말하고 이 홍협은 붉은 뺨. 그래서 한참 그 어린 젊은 시절의 그 젊고 아름다운 그런 소년기에 있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뜻입니다. 상마는 말 위에 오르다 이런 얘기죠. 금일 한국인이요 명조 호지첩이라 오늘은 한나라 궁중 사람이고 내일 아침 여기서 금일과 명조가 서로 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금은 현재고 명은 다시 밝아오는 거기 때문에 내일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과 아침이 서로 대가 되고 크게는 금일과 명조가 대가 되고 작게는 하나하나씩 또 대가 되겠죠. 오늘은 한나라 궁중 사람이지만 또는 궁중 사람이요
내일 아침이면 또 내일이면 아침의 의미보다 그냥 내일이면 그래서 금일과 명일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이면은 저 호지 그러니까 오랑캐 땅의 오랑캐 지역의 그 추장을 모시는 첩이 되는 신세다. 이렇게 뜻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문불호가나야 상마제홍엽이라 소군이 백옥 안장 먼지를 털고 그래 불자를 뭘 터느냐 안장을 터는데 뭘 털겠어요. 먼지를 턴다 얘기죠. 소군이 백옥 안장 먼지를 털고 말에 올라 붉은 뺨 눈물을 흘리네. 상마제홍엽이라 말에 올라 붉은 뺨 눈물을 흘리네. 제자가 그냥 운다 흐느낀다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금일 항궁이요 명조 호지첩이라 오늘은 한나라 궁 사람이지만 명조 호지첩이라 내일 아침 되놈 땅 첩은 몸이네. 내일 아침 호지 땅 호지의 그 땅의 그 첩이 될 몸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 오간과 홍엽이 서로 대를 대고 있습니다. 이 오간은 백옥으로 만든 안장이라 또 진기현 안장 중에서 진기현 안장이고 홍엽도 어떤 사람 중에서 참 여인 중에서 그 미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이 아니면 이 홍안을 가진 그런 미인이 아니면 그러면 오간을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홍안과 오간은 홍엽과 오간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일단 봅니다. 절세 미인인 그 왕소군이 백옥 안장에 낀 먼지를 털어내고 그 위에 오른다는 그 내용까지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소군이 오간을 털어내고 이 말 위에 오른다는 거기까지 이 호간도 여기까지 포함되겠죠. 거기까지는 이게 아무 그 어둡거나 부정적인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뭔가 자신 그 홍안의 아름다운 그 미모를 지닌 그 가치에 어떤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외견상 얼핏 보면은 참 밝고 즐거운 느낌을 여기서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중에 이 울제자 한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밝은 빛의 이면에 도사린 그 어두움의 그 농도를 한층 더 짙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밝고 즐거운 것을 말하자면 앞에 지는 오간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홍엽도 있고 그 홍엽은 이제 아름다운 사람이 오간에 올라가고 그런 밝은 그런 의미를 어둡고 또 강렬한 슬픔으로 만든 그런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오늘까지는 내조고 참 한나라의 황제를 섬기는 어엿한 참 후궁의 신세지만 내일은 저 수말리 외국 오랑캐 추장의 첩이 되어가는 그 기막힌 운명, 그 자기의 그 신세, 그것이 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복받쳐 올라서 울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은 한나라 궁궐을 작별하는 심정만 그저 평범하게 서술한 것이고, 여기서 원한이니 여러 가지 그 내면에 있을 수 있는 복잡한 그 서글픈 심정이니 이것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평범한 어느 그 속에 이미 원한이 극도로 사무쳐서 금방 터질 것만 같은 긴박감을 자아낸다고 보겠습니다. 소군 불호간 상마제홍엽이라 금일 한국인이요 명조 호지첩이라 소군이 백옥안장 먼지를 털고 말에 올라 붉은 뺨 눈물 흘리네. 오늘은 한나라 궁 사람이지만 내일 아침 되놈 땅
첩은 몸일래. 속은 불오간 하얀 상아제 홍협을 금일 한국인이여 명주지 첩을. 예, 검객, 가도. 예, 가도는 저 앞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 성무본이라 원래 그 스님이었는데 나중에 한퇴지의 청에 의해 가지고 한석원 뒤에 가도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이 검객은 칼쓰기 기술에 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학문을 닦아서 높은 그 경지에 도달한 자를 여기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가도 작품집인 그 장강집 1권에 실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거성, 치자 운통을 사용했습니다. 신년마 일검하야 상인 이증시라 금일파 증군하니 수유 불평사오. 여기 상인은 서리상 칼날인 서리빨 같은 칼. 그래서 하얀 칼. 서리가 하얗죠, 그 색깔이. 그리고 하얀데 또 시퍼른 칼. 이것도 또 상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갈아서 날이 잘 선 칼. 이런 칼을 상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파 증군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증자를 원래 가장강지 거기 원본에는 사자, 같은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본도 역시 이 부분에서는 같은 사자로 많이 되어 있고 이 줄증자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사자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 같다는 뜻은 같은 사자는 의미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같은 사자 의미에 향한다는 의미, 향할 향자의 뜻이 있습니다. 향한다, 누구에게 뭐 그쪽을 향해 본다. 그래서 이 준다는 의미, 그런 의미의 이 사자가 됩니다. 그래 제대로 하려면은 금일파 사군하니 수유 불평사오 이렇게 가장강집에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유자는 여기는 불평을 누가 불평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보기 쉽겠죠. 그런데 그 장강집 거기 원본에는 하류자로 되어 있습니다. 금일파 사군하니 수의 불평사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원본의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군자는 임금군자 이것은 보통 자네, 그대 해서 그런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도 과연 자네의 또는 그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잡아서 그대에게 주니 그런데 여기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임금군 글자 그대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임금에게 바쳐 올린다. 가지고서 이 사자는 향할 사자. 그래서 말하자면 밑에서 윗사람에게 그렇게 삼가 밭들을 올린다는 그런 의미가 이 사자에 있습니다. 그래 오늘 그래서 이 군은 그대라기보다 임금에게 준다는